그리고 오늘 밤 워싱턴에서 레바논도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새로운 휴전 위반으로 인해 외교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렉스 쇼스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오늘 밤 워싱턴에서 두 번째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10일간의 불안정한 휴전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주최로 수십 년 만에 양측 최고위급이 직접 만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반 행위들로 인해 외교가 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스라엘 방위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휴전 협정이 크게 위반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기자 아말 칼릴도 수요일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화요일 헤즈볼라는 남부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마을들을 향해 드론과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협고 양측은 서로가 먼저 휴전을 깼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오늘 밤 워싱턴 회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루트는 휴전 연장을 원하며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공격 중단, 남부 레바논에서의 철거 행위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공화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레바논 국가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결정에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움직임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여전히 핵심 장애물이라고 말하며 이 단체가 남부에서 무장하고 활동하는 한 국경이 안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레바논과 심각한 의견 충돌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소한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평화와 정상화에 대한 장애물은 하나입니다. 헤즈볼라. 이 긴장은 현지 국제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남부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공격받아 부상당한 두 번째 프랑스 군인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헤즈볼라를 비난했지만 유엔 레바논 임시군은 단체명을 언급하지 않고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유니필이 2027년 철수 예정인 가운데 유엔은 임무 종료 후에도 레바논의 어떤 형태의 존재를 유지할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비역 소령 아브라함 멜레빈이 함께합니다. 그는 알마 센터의 수석 대변인이자 미디어 디렉터로 이스라엘 북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협상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현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헤즈볼라가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레바논 남부에서는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도 헤즈볼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북부의 새로운 현실이 된 건가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봐야 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 즉 협상을 하고 있는 양측 모두가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휴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제3자인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헤즈볼라는 독립기념일 동안에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축하 행사 중에 우리는 여기 북부에서 헤즈볼라의 공격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전쯤에도 실제로 또 다른 톡발음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게 남부 레바논에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방위군, 즉각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전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외교 때문에 이스라엘 방위군에게는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을까요? 헤즈볼라는 IDF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예전처럼 두려운 공격을 하지 않을 걸 알기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헤즈볼라가 이 점을 이용해 더 북쪽에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남부 레바논에서는 어느 정도 작전의 자유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베이루트에서는 공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카와 시리아 접경 지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헤즈볼라에게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이며 우리는 제압 때문에 그곳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제가 협상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휴전이 시작된 이후로 베이루트나 바카에는 공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감수해야 할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말하자면 선을 넘는다면 단순히 옐로우 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헤즈볼라의 공격 양상, 즉
그다지 강도가 높지 않은 공격 양상이 있어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도를 넘는다면 휴전은 이전의 휴전들처럼 물거품이 되고 우리는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마도 워싱턴에서 곧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레바논 정부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른바 완충지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 쪽에서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10월 7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전 휴전이 끝난 24년 이후로 찾고 있던 진정한 파트너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바논 정부의 실패와 유엔 평화유지군 유니펜의 실패가 우리를 현재의 작전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휴전에서는 헤즈볼라와의 상황에 대해 1년 전에는 없었던 다른 결과, 다른 해답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게 일종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남부 레바논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방위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후퇴하거나 철수하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부 레바논에서는 그런 변화를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서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좀 더 쉬운 몇 가지 단계부터 해보라고 하죠. 몇 주 전에 실제로 시도했던 것처럼 이란 대사를 추방하는 건 어떻습니까? 불법 무기로 무장한 헤즈볼라 조직원을 체포했을 때 며칠이나 몇 달 후에 풀어주는 대신 그냥 풀어주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 베이루트, 바카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기 전에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의 법을 따르는 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레바논에서 더 강한 파트너를 원하며 그들과 대화 중입니다. 그들도 말은 잘하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역 소령 아브라함 레빈 알마센터의 수석 연설자이자 미디어 디렉터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제 스튜디오에 비비안 베르코비치 전 캐나다 주이스라엘 대사님과 저희 안보 분석가 야코브 라피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비비안님께 여쭙겠습니다. 비비안님, 외교만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교나 군사행동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비결, 마법의 공식, 그리고 두 가지가 올바른 방식과 올바른 시기에 함께 어우러질 때 시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 시도된 것을 봤습니다. 외교만 시도된 것도 봤고 군사행동만 시도된 것도 봤지만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방금 알마센터에서 소령과 함께 논의하셨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답답하고 매우 불분명한 부분이 레바논 군대와 정부가 1년 반 전에 휴전 협정에서 약속했던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에요. 현장에서의 그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티아코프 씨의 의견에 맡기겠지만 그건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그것을 해낼 힘과 결의가 부족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치적, 사회적 결과도 따르죠.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현장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오늘 이 논의를 레바논과 이스라엘로만 한정하고 싶더라도 이건 다시 이란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란이 제압된다면 헤즈볼라는 훨씬 더 다루기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레바논과 이란을 연결하는 것은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승리로 여겨져 왔어요. 이스라엘이 워싱턴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두 전선을 분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단지 레바논 정부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평화를 원한다는 의도와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레바논 정부도 그 목표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만약 레바논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거나 할 의지가 없어서 헤즈볼라가 우세하게 된다면 그 둘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그 둘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두는 데에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 당신의 의견이 필요했어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주민들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매우 강도 높은 공습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루트나 베카 계곡에서는 매우 강도 높은 공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서 휴전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헤즈볼라 테러 조직원들을 거의 매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여기서 시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지적인 게릴라 상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벌주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로부터 남부 레바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즈볼라에게 급적인 손실입니다. 헤즈볼라에게는 순손실입니다. 60만 명이 넘는 시아파 주민들, 즉 이란과 헤즈볼라가 구축한 인간 방패 체계와 그림자 국가가 더 이상 남부 레바논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을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헤즈볼라는 남부 레바논을 잃었습니다. 레바논 정부도 잃었습니다. 비비안이 아주 정확하게 말했듯이 헤즈볼라는 아직까지도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헤즈볼라의 정당성에 큰 타격이 됩니다. 지금 레바논의 이른바 수호자들은 레바논 정부에 의해 오히려 가해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레바논에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차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북부의 안보가 크게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테러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로켓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는 상황이며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헤즈볼라의 전략적 상황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봅니다.